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7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 장 시작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 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21년도 이 봉 3개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 5일간의 조정을 해주면서 이 조정은 전고점인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그 지지 라인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하고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스닥 어제 하락 마감하였지만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추세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스닥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상승 추세 있는 건 맞습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맞고 저는 미국 증시가 24년도에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예멘 반군의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도 꾸준히 뉴스 보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이 예멘 반군의 이란 살상 무기를 압수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이란이 북부 이라크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제는 미국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급하지 않다,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우존스 21선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하락은 1차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만약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만큼의 또 하락폭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다우존스는 조정 없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QQ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제가 전전 고점과 전고점 저항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TQQQ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5일간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TQQQ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과 미국 뉴스는 잘 챙겨봐야 한다는 걸 언급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SOXL 속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 제가 전전 고점의 저항대와 전고점 저항대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 후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속슬 6%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제가 21선 노란색 선 깨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하락은 1차적으로 121선 갈색 선과 61선 초록색 선 부근인 이 부근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어제도 6.3%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제가 표시해둔 이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이 부근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근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면은 거기는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제가 61선 초록색 선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 481선 겹쳐 있는데, 이 부근을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은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드렸고, 자세히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천일선입니다. 이 천일선은 장기 이평선으로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지지 후 반등, 여기서도 지지 후 반등, 여기서도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는 0.5%로 마감했지만 양봉으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준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 천일선 지지가 나오는 이 부근은 크게 보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테슬라가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꾸준히 이 깃발 형태로 삼각 수렴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고, 이 힘은 $500를 넘어서 하나의 더 큰 시세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꾸준히 언급해 드렸고, 저 또한 하단 라인에서 만나는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좀 더 모아간 상황입니다. 그 후 계속적인 저항대 라인이었던 $500를 넘어가면서 연속 6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저랑 또 모아 가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이 부분에서 쌍봉이 나왔으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만큼의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이 하락은 1차적으로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인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241선 빨간색 선과 481선 파란색 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만약 $180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제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급격한 상승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고, 이 밑 하단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단에 터치하면서 연속 3주간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서도 하단 터치하면서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텔보다 AMD가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MD 또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도 하단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서 연속 3주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죠. 그 후 지금 일주일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약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인텔보다 AMD를 더 모아갔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AMD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냐? AMD 같은 경우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또 음봉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 밑 하단에서 또 한 번의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전고점 이 부분에서 하단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서 약 2달간의 박스권을 형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쌍바닥 패턴으로 이 박스권을 깨주면서 하나의 더 큰 시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연속 3일간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는 이 전고점을 하단 지지 라인으로 보고 만약 이 하단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덜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이 지지 라인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으니 큰 호재가 없는 이상 이 매물대를 뚫기 어렵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조그만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 아이온큐의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연속 2주간의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 이 부분까지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121선 이 갈색 선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유 반등을 해주는 게 팔란티어 테크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토요일날 올렸던 영상에도 만약 팔란티어 테크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뚫고 올라온다면은 그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화요일 장에서 이 노란색 선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는 당연히 지금 매수 타점이 아니고 팔란티어 테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제가 이 조그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 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연속 4일간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노보노 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 디스크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최근에도 상승 추세 상단에 있으니 노보노 디스크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면서 또 하단 라인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1%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에 닿으면은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큰 추세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추세는 주봉으로 봤을 때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열심히 이 전고점인 이 부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오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ZA 보도록 하겠습니다. TZA 같은 경우 제가 지지유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였고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ZA 같은 경우 미국 증시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해지용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TZA 같이 인버스인 종목은 모아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수익을 내는 형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힘이 없다라면은 TZA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예상했던 반등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큰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60일선 위에서 2주 이상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추세로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아까 월트, 디즈니 같이 1, 2주 이상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루시드 그룹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루 61선 위로 올라온 이런 모습은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또한 루시드 그룹 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큰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니콜라 보겠습니다. 니콜라도 루시드 그룹과 마찬가지로 제가 큰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니콜라 또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61선 초록색 선 라인 위에서 2주간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콜라 여전히 큰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어제 또한 10%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로 봤을 땐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은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셔라 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 후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김없이 어제도 약 8%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하단 라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잉의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음봉이 나와주면서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066의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으니 이 부분에서는 매도하시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이 하락은 21선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그 후 2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61선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61선 부분까지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지지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61선이 또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만큼의 또 하락폭이 121선과 481선, 24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의 하락도 열려 있으니 꼭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